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발코니 있는 발코니 아파트에서. 장순원 기자 퇴장하시고 네. 오늘은 백병원 김상훈 기자가 백병원의 요즘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백병원이 진짜 오래된 병원이죠, 여기. 8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83년. 네, 야. 여기를 설립하신 백인재 박사 예. 그분께서 굉장히 그 의료계에서는 대부 이런 음.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분이 그 서울대학병원의 교수로 있다가 나와서 딱 그 명동 금싸라기 땅에 그 의원을 지어서 이제 그 나중에 종합병원으로 키운 예. 거죠. 그게 처음에 백병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병원을 이제 덩치를 키워서 상계동에 백병원이 있고 일산에도 백병원이 있고 부산 가면 부산 백병원, 그다음에 해운대 백병원 예. 이렇게 있죠.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가장 오래된 백병원이 원래 맞습니다. 원조 공간. 모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를 문을 닫겠다. 네. 지난 22일에 그 인재학원 이사회, 이 백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인제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인재학원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 백병원을 폐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죠. 뭐 예. 이유는 적자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160억 적자를 받고 20년간 누적해서 1,740억 원 정도 적자를 받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인재학원지는 우리가 2010년도부터 경영 정상화 TF라는 걸 꾸려서 계속 병원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해봤지만 결국에는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폐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사실 조금 이상한 게 다들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은 뭐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서울 한복판에 있잖아요. 위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백병원? 엄청 좋죠.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맞은편에 성모병원도 있었고 예. 도심 안에 사실 병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필동에 중앙대병원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도심지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이 백병원이었는데 뭐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다. 왜요? 왜? 적자가 심해요? 적자가 심해서. 맞습니다. 적자가 심하기는 한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백병원 측은 우리가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폐원을 하고 싶은데 폐원을 못하게 된 상황에 부닥쳤거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울시가 안 된다. 그래서 폐원하면 안 된다. 그렇죠. 뭐 폐원할 수 있지만 여기는 종합병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서울시가? 네. 그래서 서울시는 딱 그 자리에 종합병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니 장사 안 돼서 문 닫겠다는데 어떻게 강제로 영업을 하도록 만듭니까? 서울시의 바람은 이해가 되는데 네.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뒤에 조금 제가 설명을 네. 드리겠지만 하나씩.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백병원이.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왜 이것부터 자꾸 뒤에만 보여드릴게요. 얘기해 주지 말고 하나하나 좀 얘기해 네, 주세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숫자를 보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서울 백병원만 따로 떼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싶었는데 공시를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전국 백병원 다 합해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서울 백병원만 따로 떼서 그 청년의사라는 의학 전문 매체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예. 조금 발췌해 왔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해 160억 원 적자를 봤죠. 그래서 2003년 이후에 흑자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요. 서울 백병원이. 네. 예. 그래서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숫자만 보게 되면 인재학원 측에서 야 이게 어떻게 그래. 밑빠진 독이 어떻게 계속, 아무리 병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예. 우리도 학교재단이라고 하는 게 수익 사업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게 인제대학교에서 재단이 저 적자를 감당해 온 거예요, 그럼? 인재학원이 감당을 해온 거죠. 예. 인재학원의 병원 법인이. 예. 인재학원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1년에 수십억씩 저 적자를 메웠습니까? 뒤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로 다른 병원들이 돈 잘 버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백병원 중에 다른데 돈 잘 버는 형제 병원이 병원이 있어서.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가장 골치가 아픈 게 이 서울 백병원이고, 서울 백병원 그리고 나머지 특히 부산 백병원이나 부산 해운대 백병원 같은 경우는 잘 돼요? 잘 되더라고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튼 어쨌든 이 적자를 어떻게든 타개해 보겠다고 인재학원 측에서 했던 게, 일단 병원 구조 조정 2016년도부터 해왔던 건데, 이제 그때부터 원래 350병상이었는데 뭐 지금은 올해 122개 병상까지 줄였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병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외래 중심의 병원으로 바꾸고, 이제 그러면 조금 적자가 면해질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외래로 바꿨는데도 보시면 슬라이드 잠깐 띄워주시면
2017년에 한 18,600명 정도 외래 환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때 조금 늘긴 했지만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줄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 있다. 이게 월 평균 외래 환자 방문자 수를 집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래 중심으로 바꿨는데 외래 환자마저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돈을 벌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저기 지금 채팅창에서도 질문인데 부산 해운대에 있는 백병원은 잘 된다는데 네. 왜 서울은 잘 안 됩니까? 그렇죠. 그게 뭐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두 개 정도 있는데 첫 예. 번째가 뭐냐면 중구는 주거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오기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기로 넘어갔잖아요. 어디죠? 그 고토에 있는 예. 그리고 반포로 맞습니다. 예. 그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필동병원이랑 용산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중앙대 흑석동에 큰 병원 지으면서 여기 이거 다 폐원해서 그쪽으로 다 옮겨갔고 아, 배후에 주택지가 있어야 병원들이 운영이 된다. 보통은 그러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대 동대문병원 같은 경우 2008년도에 폐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저기 마곡지구에 이대 서울병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옮겨갔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주변에 배후 주거지가 있어야 아무래도 잘 병원을 된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명동 같은 경우에 주거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방문자들 외래원 숫자들을 쭉 봤더니 중구 종로구에 오는 사람이 20%가 안 돼요. 다 딴 데서 맞습니다. 거기 병원을 찾아오는. 특이하게 경기도가 꽤 많이 있던데 그래도 이해 뭐 말은 되는데 대학로의 서울대병원이 뭐 주변에 주택가가 많아서 잘 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 문제는 그렇기도 하고 또 주변에 경쟁적인 상급 종합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겠죠. 맞습니다. 아, 주변에 주거지도 없지만 예. 그 덩치를 키우고 잘 나간다고 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 넘어가기만 하면 여기 상급 종합병원은 아닙니다만 터널만 넘어가면 한남동에 순천향대병원 있죠. 예. 조금만 더 가면 서대문에 강북 삼성병원. 삼성병원 삼성병원 있죠. 있고. 대학로에 서울대병원 있고 조금 더 가면 고대 안암병원 있고. 근데 그러하다 보니 그쪽으로 그 의료 수요들이 많이 몰려가는데 더더군다나 주변에 그 주거지도 없다 보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러면서 계속 병상을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외래 환자로 바꿨지만 그럼에도 돈을 많이 못 벌게 되는 그런 예. 병원이 됐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입니다. 병원 측의 주장. 큰 병원에 밀렸군요. 근데 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백병원이 그 땅 팔려고 문을 닫은 거다. 뭐 그런 그런 주장도 오해들을 있던데요? 하고 있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뭐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닌데 예. 사진을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명동 성당입니다. 예. 네. 지금 여기가 예전에 성모병원이 있던 자리예요. 어. 지금은 좀 넘어갔고 여기가 지금 백병원이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병원이 들어서 있지만 토지 용도가 일반 상업지예요. 예. 일반 상업지이기 때문에 병원을 폐원을 하면 이걸 팔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다른 거죠. 그냥 건물을 짓거나 오피스를 짓거나. 일반 상업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업지로 팔게 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의혹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인제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병원 부지를 팔기도 했어요. 김해 북부 신도시에 심계동일 예. 겁니다. 심계동이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1996년에 인제학원이 여기 우리 종합병원 짓겠다라고 해서 140억 원 주고 이 부지를 샀단 말이에요. 예. 근데 1996년에 샀는데 그 뒤로 그 외환 위기 터지고 그다음에 뭐 사실 사학재단들의 경영 상황도 계속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에 그때까지 병원을 짓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난해에서야 부동산 개발업체에 380억을 주고 팔았어요. 근데 그만큼 그 땅을 병원 맞습니다. 땅을 병원 땅을. 근데 그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걸 샀는데 근데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병원 용지 아니면 딴 걸로 못 쓴다라고 예. 지정이 돼 있어서 사실 비싼 값에 주고 팔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걸 사간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업자가 김해시에 용도 변경 해달라 우리 아파트 짓겠다. 심계동에 있는 거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용도 변경 신청을 했는데 김해시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논란이더라고요. 당연하죠. 병원 있을 때 바꿔줬으면 병원이 비싼 값에라도 팔았을 텐데 병원밖에 못 짓는 거라서 싸게 넘기고 났는데 그 다시 싸게 아파트. 산 땅 주인이 그냥 공짜로 용도 변경 시켜달라고 하면
병원 부지로 판 사람은 바본가요? 그리고 사실 그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신시가지라고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병원 부지가 병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를 들어왔을 텐데. 샀던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손해를 본 거다라고 주장을 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아 원래 병원. 그렇죠. 그리고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서 이게 큰 논란이기는 한데 근데 용도 변경해주고 뒷돈 받고 하는 거에 뭐 비일비재하니까 그동안. 맞습니다. 여튼 여기는 용도 변경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일반 상업지이기 때문에. 아 원래도. 네, 그냥 지금 일반 상업지이기 때문에 그냥 팔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난해에 교육부에서 조금 그 재단법인 학교법인들 이 공익재단이잖아요. 예. 학교법인들이 수익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수익용 교육재산,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걸 팔 때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팔 수 있게 뭔가 규제 완화 예. 혹은 제도 개정 해준 게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팔 수 있다. 어.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를 한 바로 그날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그 골자가 뭐냐면 우리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해버리겠다. 지금은 그냥 일반 상업지. 그때도 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버리면 일반 상업지라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시설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맞는 시설만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식당만 해. 그럼 식당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가 생각을 하기에 여기는 무조건 종합의료기관,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니들이 뭐 땅을 팔든 팔지 않든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원래 종합병원이 있던 자리고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겠다. 팔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아 누가 사면 여기에서 또 병원을 해야 되지. 그렇죠. 그거 말고는 그러면 종합병원을 지을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지도 않는 그게 이상하네요. 이거 원래 병원 부지였는데 왜 이건 상업용지로 돼 있었습니까? 그게 딱 병원용 부지로 지정을 안 해놓고? 이게 83년 된 그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처음에 병원을 거기에 자리 잡을 때만 하더라도 예.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안 돼 무슨 있을 용지 때입니다. 무슨 용지 이런 게 없는. 와.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되게 많은 종합병원들이 그렇게 혼재해 있다고 하더라고 서울시 말이.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어진 시설들, 예를 들면 마공에 있는 서울 이대 목동병원, 서울 이대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그 체계적으로 짜서 병원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예. 병원 도시계획 시설 용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옛날에 돼 있던 옛날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병원들은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심지어 서울대병원도 그냥 일반 상업 용지. 예. 일반 상업 용지일 거예요. 예. 예. 여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세란병원, 적십자병원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 그렇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서울 백병원도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세란병원, 그다음에 적십자병원 여기도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서 이 학교법원이 팔든 아니면 그 재단이 팔든 팔았을 때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백병원 부지를 파는 걸 우리가 못 팔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주장은 맞습니다. 원래 여기는 병원 부지로 지정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안 된 거니까 네, 이제라도 지정하겠다 그런 취지인가 맞습니다. 보네요. 서울시는. 서울시의 설명은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잠깐 이 규제를 조금 완화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예. 교육부는 완화가 아니라 제도 정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학교법인에 있는 대학병원 예. 이건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사실 팔기가 쉽지 않아요. 함부로 팔면 안 된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뭐 허가를 받아야 돼. 이거 수익용 부동산, 교육용 기본재산을 팔 수도 있기는 한데 예. 팔 수 있는 그 건물들이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미 하고 있는 것도 팔지도 못하고 유유재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그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예. 우리 너무 놀고 있으니까 교육부에 가서 우리 수익용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것도 잘 안 해줬단 말이에요. 학교법인이 교육용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고 네. 그건 함부로 못 판다. 수익용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을 텐데. 교육용 기본재산 중에 네. 그렇죠. 기본재산 중에 교육용과 수익용이 있는 겁니다. 기본 재산 중에 그 교육용. 대학교가 예를 들면 학교법인 운영하면 예. 학교 교육을 하려면 필요한 건물들은 교육용일 거고 기본재산. 예. 거기에는 뭐 학생 식당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익 사업을 할 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수익용으로 구별해서 그렇죠. 씁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 뭐 학교 건물을 뭐 2동을 지어놨습니다. 예. 근데 2동을 다 이렇게 하다가 학생 수가 줄었어요. 줄었어. 한 동이 놀고 있는 있어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 학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네. 학생은 없으니까 그 용도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교육부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수익형으로 한번 해보겠다. 밀어서 아파트 짓고 분양하겠다. 아, 뭐 딴 걸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오피스로 팔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뭐 팔거나 혹은 본인들이 수익용 부동산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오피스를 만들어서 조금 임대료를 받거나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거는 교육부가 허락을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사가서 아파트 짓겠죠, 그럼. 아무튼 그렇게 팔 수 있으면 네, 뭐 어쨌든. 교육부 서가가 네.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예,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건데 지난해 그걸 조금 쉽게 해준 완화해 거죠. 줬다는 거죠. 팔 수 있도록 여기서 드는 궁금함은 팔 수는 있었는데 조금 팔기 쉽게. 드는 궁금함은 예를 들면 인제 백병원 그 자리에 네. 거기서 그분이 병원을 안 하고 뭐 주차장을 하거나 철공소를 하거나 무슨 백화점을 지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백화점 지었다 백화점 장사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백화점 팔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팔고 나서 그 사간 사람은 백화점을 해도 되고 아파트를 지어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왜 병원을 최초에 지었다는 이유로 병원 때문은 아니고요. 왜 이 병원을 지어서 사유재산을 그렇게 사유재산은 제한받아야 아니고 됩니까? 정확히는 기부재산이죠. 그 차이가 있는 그쵸. 거죠. 그 차이를 좀 본인이 설명해 주세요. 예. 백인재 박사라는 분이 병원을 예. 지어서 돈을 벌어서 인재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백병원도 만들고 인재 대학도 만들고 그래서 예. 대학병원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본인의 재산을 기부했을 거 아닙니까? 네.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공익재단의 아, 재산이다 맞습니다. 이젠. 그렇죠. 그렇기 아. 때문에 이게 사유재산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거면 그동안 병원 하면 운영하면서 세금도 내고 다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병원으로 하신다고 하길래 세금도 맞습니다. 면해드리고 이런저런 그렇죠. 지원도 하고 했으니 그렇죠. 그 땅은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말 되는데. 말 되는데요? 말 되는데? 그때 한번 제가 명지대에 한번 회생 신청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유의 재산이 아니라 공익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는 게 쉽지 않고 처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교육부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나 뭐 절차, 그다음에 승인 요건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예.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 그렇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놓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건데 네. 이제 교육부에서 그렇게 조금 팔 수 있거나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문이 열리는 바람에 이게 지난해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판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갑자기 폐원 결정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이나 학교라고 하니까 세금도 안 걷고 상속세도 안 받고 그렇게 했던 건데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 뭐 본인들이 세금을 걷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뭐 재산세를 서울시에 내나요? 예. 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굳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해놓지 않았는데 일단 폐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둘러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먼저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사갈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인재 학원 입장에서는 일단 폐원을 발표는 했는데 이거는 병원으로만 줘야 되는 부지로 서울시가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팔아도 큰 돈을 받고 팔기는 어려워.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팔 수만 있다면 팔 것 같은데 사실 팔 수가 없겠죠. 누가 거기에 종합병원을 지으려고 할까요? 백병원이 못하는 걸.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이 건이 그 전국의 수많은 대학교들 예. 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익은 안 나고. 그러니까 그게 대학이 아니라 그냥 주차장이었으면 예. 에이 나 주차장 장사 안 할랜다 여기 그냥 뭐 아파트 지을랜다 하면 아파트를 짓든 뭐 야구장을 짓든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전국의 대학들은 다 공익재단이잖아요. 예.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래서 교육사업 한다고 해서 세금도 안 걷고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 뭐 상속하면 이사장 자리 아들한테 줘도 상속세 안 받고 계속 그렇게 왔던 건데 대학이 요즘 어려워서 장사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우리는 그냥 이 대학 건물을 업자한테 팔겠습니다. 그 돈 그냥 우리 다시 재단에 넣고 뭐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해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통로를 지난해 조금 더 열어준 열어준 거예요? 거죠. 감사원의 그 지적 사항도 있었고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너무 빡빡하다. 너무 방법이 없다. 그렇죠. 아. 그래서 살짝 문을 열어줬던 건데 사실 백병원의 문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부작용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제 그거는 저는 조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런 와중에 생기는 부작용 같은 거죠. 사실 그 인재학원 입장에서는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최근 자료가 없어서 제가 2019년 자료를 떼왔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오형제의 의료 수익이랑 의료 비용 그다음에 단기 순손실 요거를 쭉 구분해 놓은 겁니다. 해운대 백병원, 일산 백병원, 상계 백병원, 부산 백병원 다 의료 수익이 꽤 많죠. 예. 3천억, 2천억. 근데 여기가 653억. 근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단기 손실은 손실이 더 난다는 크고. 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인재학원 병원법인 입장에서는 서울 백병원을 비싼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슨 굳이 팔지 않더라도 다른 그 수익형으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백화점을 요양병원, 지어도 도심형 되고. 요양병원이라든지 이게 사실 그 대학의 병원법인이기 때문에 네. 다른 수익 사업은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찌 됐든 여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활용을 찾을 수 있는 건데 폐원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폐원을 결정한 게 아닐까. 그럼 라고- 폐원을 하고 누군가에게 팔아서 돈이 생기면 혹은 본인들이 그 다른 수익형 그 돈은 사업을 하든 그 돈은 다른 백병원들한테 나눠줘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백병원 재단이 네. 재단이 다시 가져갈 수도 있지는 않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교육용 기본 재산이라고 하면 재단 장부 지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수익형 기본 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 예. 그러면 이게 법인 지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법인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저도 왜 그런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병원 법인은 없어진잖아요. 근데 폐업하면 아니요 병원 법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형제 법인들이 있으니까 형제 병원들이 그쵸. 있으니까 그 백중앙의료원이라고 이 아래 서울 백병원, 부산 백병원, 상계 백병원, 지주회사 일산 같은 백병원, 병원 그쵸. 법인이 해운대 있어요. 백병원 이렇게 있는 구조인 건데 서울 백병원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야. 다르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땅 팔아서 돈 벌려고 한 거냐 아니면 실제로 진짜 요즘 병원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팔게 해줄 거냐 말 거냐. 서울 그게 백병원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예.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성원들이 거기 네. 있는 의사 선생님들, 맞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직업의 문제니까. 서울 백병원 교소협의 대자보에서 이게 우리가 서울 백병원의 자산과 수익을 다른 백병원이 세우고 키우는 데 썼는데 예.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어. 그 적자가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건 너무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가지고 다 백병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음흠. 온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제의대 교수노조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메디게이트라고 하는 매체랑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예. 이게 미리 폐원이라고 답을 내려놓고 자구책을 피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당연히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니들이 만든 게 아니냐. 팔려고 한 거다. 그러면 그런 뭐 그럴 수 주장이네요. 있다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떡하냐. 근데 강제로 안 돼. 못 팔아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럼 뭐 마음대로 하시든가요 하면서 근데 이게 오늘 운영을 제대로 안 그렇게 하면 볼 수도 있는 측면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그 인재학원 병원법인 손익계산서를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예. 보시면 이거 다 해서 그런 겁니다. 수익이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2020년에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예. 순이익도 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 순손실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이익이 요겁니다. 나면서 단기 손실이 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잘못했나? 이게 사실 병원은 법인세를 안 내잖아요. 예. 이게 있는 거예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향후 5년간 우리가 예. 뭐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을 해놓는 네. 계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순이익이 나면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 적립할 금액을 빼고 단기 순손실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이 인위적으로 아하. 단기 순손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인재학원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한번 서울대 병원 노조가 한번 세게 파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노조는 우리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 얘기를 했고 서울대 측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가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 많이 쌓아놓으면 단기 순손실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그러네. 리모델링 비용 빼고 나서 적자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보시면 그런 실제로 얘기군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꽤 많이 늘었어요. 슬라이드 많이 다시 한 번만 늘었네요. 보여주시면 2,000원까지 늘려놨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정말 진짜 불가피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쌓아놨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제가 인재원 측에 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이걸 보면 사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럼 저렇게 해서 일이 될 수도 폐업하고 있는 매각하면 저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법인 전체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다른 병원들 위해서 쓰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빼지는 못할 테니까 어차피 다른 데로 빼지는 못할 테니 다른 병원들이 쓰긴 쓸 텐데 물론 진짜 그 전체 그림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병원을 어차피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빨리 그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를 해서 다른 병원에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병원에 계신 그 일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백병원에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인재학원 측에서 고용승계는 해주겠다. 고용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다른 여기가 병원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보내주겠다? 일산 백병원 혹은 상계 백병원 아니면 부산에 있는 백병원으로 가겠죠. 그거야 그럴 텐데 네. 어렵네. 참 애매하네요, 그죠? 애매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전혀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보통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게 의원, 그다음에 병원, 소위 저희가 말하는 동네 병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백병원 같은 종합병원, 예. 그 2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거쳐서 안 상급병원으로 되면 상급병원 갔죠. 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중간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백병원처럼 이게 좋은 곳에 있는 이런 병원들도 그러한데 지금 이제 동네에 있는 의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예. 이 중간에는 붕 떠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중간에 있는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들이 사라졌을 때 예. 과연 우리가 뭐 감당할 수 있겠냐, 혹은 이게 바람직한 거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야, 그러네. 참 그래서 모르겠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인재학원 이들 경영사정 잘 모르겠고 우리는 여기 종합병원이 있어야 돼. 우리는 병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 팬데믹 같은 상황들이 있었을 때 예. 사실 평시에는 이런 병원들이 돈을 많이 못 벌고 매출은 안 늘어나지만 당시에 이 병원들이 거점 병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병상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그렇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같은 그 행정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원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폐원을 한다고 서울시 하니까. 입장에서 그렇죠. 폐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폐원해도 상관없지만 무조건 여기는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표현하는 것보다는 돈이 좀 벌리니까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예. 진짜 적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진짜 적자일 수도 있죠. 그럼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병원이 계속 운영되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 거고 그냥 단순히 둘 사이는 이해관계가 다른 거긴 하지만 그 근저에는 어떻게 해야 굉장히 되지?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의료 얘기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상훈? 문제가 그냥 밖에 나가서 야 2% 그너 백병원 얘기 들었냐? 아니 너 근데 어떻게 해야 예를 될것 같아? 라면 들면 뭐라고 답해야 그래도 됩니까? 백병원 정도면 그러니까 상급병원 바로 밑이긴 하지만 꽤 크고 위치도 좋고 저 정도면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종합병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백병원 정도면 위치도 그게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규모도 꽤 크고. 맞습니다. 백병원 간 적 있어요? 저 간 적 있습니다. 언제? 저희 와이프가 백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 아. 그래서 백병원 가본 적 있죠. 그럼 여긴 이해관계자라 이게 안 됩니다. 여기 이 이슈에 대해서 없어지면 우리 아내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영업이 될 것 같은 병원인데도 그렇죠. 그래도 적자가 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저도 굉장히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병원 측에서 주장하듯이 아 진짜 안 됩니다인 건지 아니면 노조에서 주장하듯이 요거는 폐원하려고 숫자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숫자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폐원을 해서 네. 그걸 팔든 어떻게 하든 해서 네. 그 돈을 다른 백병원을 위해서 쓰면 네. 좋은 게 뭐예요? 예를 들면 그 각 병원 법인 입장에서는 어. 의혹을 제기하는 쪽들은 네. 그렇게 해서 이 서울 걸 폐쇄하면 네. 불가피하게 폐쇄한 거 아니라면 돈이 된다면 운영을 할 것 같은데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빼서 그냥 이사장들 가족들끼리 나눠 갖는 거라면 저러려고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네. 그 판돈 다 다른 병원들을 병원으로 가는데. 한번 쓴다면서요. 네.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쓰지도 못할 건데 네. 적자를 위장해서 폐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원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요즘은 굉장히 큰 병원들이 많이 경쟁을 하니까 많이 키워야 될 텐데 병원 어디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 키우는 차라리 그 돈으로 쓰겠다. 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서울에 거죠. 있는 백병원 실제로 포기하고.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라면 그거를 굳이 막을 것도 아니 아니지 그리고 않습니까? 사실 서울 백병원이 적자를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적자를 보는 건 맞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법인 단체가 다 5개 형제가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돈을 보면 여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병원 구성원들의 주장은 옛날에는 우리가 다 니들
만들고 뭐하고 했던 건데 지금 어려워졌다고. 지금 어려졌다고 우리를 배워가 없애는 게 싶냐. 말이 되냐? 이게 백병원 구성원 서울 백병원 구성원들의 주장인 주장이고.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건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만 주장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건 뭐 직장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럴 그렇게 수 주장할 수 있고 있죠. 그거야 뭐 우리는 여기서 계속 병원으로서 일하고 싶다는 건 그분들의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인재학원 입장에서도 어쨌든 예. 적자를 계속 보는 건 맞으니까 계속 넣어주기보다는 이 땅 팔아가지고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탄탄한 병원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말고 어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의혹. 야 너희들 이거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의심할 아니 건 그 없어요. 작년에 풀어줬다는 그 약간 규제 완화, 네. 수익성 사업, 그러니까 이런저런 남는 부지를 팔 수 있도록 한 그게 뭔가 영향을 미친 건가? 근데 팔아도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면 우리가 그걸 아무리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이러려고 그러지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도무지 봐도 없는데요? 뭐 꼭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 거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네. 건물 올려가지고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그러면 적자를 보던 사업이 아닌 사업이 되는 거니까. 아 어쨌든 이런 종합병원 운영은 못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거고.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못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못 하는 거죠? 안 하겠다는 서울시가 거니까. 뭐 이렇게 강제할 하면 수 있는 건 방법이 없죠. 견제할 수 방법은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겠죠. 다만 상업 지역이라고 해서 건물 팔고 다른 병원으로 빼는 거는 안 돼. 아니요. 서울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서 종합병원만 지을 수 없게 되면 무조건 종합병원만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겠다. 네. 모르겠어요. 아, 김상훈 기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저도 잘 누구 모르겠습니다.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 편, 백병원 편. 아니 서로가 철학이 다른 거라서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본인 생각은. 본인 생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에이, 실망스럽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니, 오버됐습니다. 진짜 개인 생각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야 진짜 안 넘어가네. 혹시 정치의 뜻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어렵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저희는 또 물러가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